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7일 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오늘 약간 네. 문구가 바뀌었어요. 힘차게. 오늘 장이 좋았습니다. 네, 아니 어제 너무 방송 기뻤습니다. 보니까 네. 우리 장 부사장님이 되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시장을 아. 밀어 올리겠다. 어디 돈 좀 쓰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네. 그랬죠.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 네. 일주일 정도 빠지면 그 다음 주는 거의 올라갑니다. 통계적으로. 이것도 뭐 데드캣 바운스 이런 거예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지를 아시려면 네.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진정한 바닥입니다. 네. 네, 봐야겠죠, 좀 더. 예.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 잠시 후에 만나볼 문 위원님께서 5에서 10%의 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조정이 있었나요? 5에서 10% 있었죠. 5% 중반까지 밀렸죠. 그래요? 그럼 희망을 거의 좀 가져봐도 그 범위에 되겠네요.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네. 희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한치 앞이 예. 참 어두운 우리 주식시장, 주식 투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빛이나마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또 내용 준비했거든요. 잠시 후에는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보고요. 오늘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또 자세한 시장 이야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도 월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더 깊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부터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의 우려 완화로 네. 주요 지수가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우호적인 오미크론 예비 데이터가 집계되었습니다. 벌써요? 예. 오. 뭐 예비 데이터니까 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읽어본 바에 의하면 중증은 아니다. 심하지 않다. 어떤 분들은 또 감기처럼 지나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예. 어떤 또 기사를 보니까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왜? 뭐 예.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그 항체가 형성이 되고 가볍게 뭐 그렇습니다.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오미크론이 있어서 우세종으로 된다 그러면 델타를 몰고 나갈 만한 네.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좀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는 조금 빠릅니다. 그렇게 돼야겠죠. 저는 네.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3대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가 1.87% 올라갔습니다. S&P 500이 1.18%, 나스닥이 0.93%로 1% 가까이 상승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가 옆으로 가는 모습 빠지지 그쵸. 않고 갔기 때문에 잘하면 이틀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치악이 관한 구간을 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사실 이제 11월 중순 이후 그리고 12월 초로 넘어온 지금 순간에도 오미크론이라는 돌발 변수가 나와서 안 그래도 시장에는 사실 불확실성과 네. 악재가 없지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까지 덮치면서 좀 연말에 좀 우울한 분위기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얘기 좀 더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예비 데이터 결과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오미크론 전파력은 강하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심각한 상은 아닌 것 같다. 많이 감염이 되고 있지만 아주 심각한 중증은 아닌 것 같다 얘기했고요.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얼굴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미크론 아직까지 한 2주 정도 더 봐야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그냥 강한 감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 감기였는데 좀 약간 증상도 거의 무증상이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냥 미미하다고. 센 감기. 저희가 본의 아니게 네. 그들 그 검사 받는 그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감기 기후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오. 근데 감기 기후에 걸렸는데 네. 이게 진짜 감기인지 아니면 델타인지 저 오시고 확인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의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위험한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편하게 마음 놓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수치 좀 예비 볼까요? 데이터를 한번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네. 1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50세 이상 저입니다. 이쪽이죠. 겨우 걸리셨네. 겨우. 예, 그렇습니다. 겨우 걸렸습니다. 네. 확진자율 20%. 네. 그다음에 50세 미만 이쪽이죠. 우리 여도낸거 쪽 80%가 걸렸습니다. 네. 근데 뭐가 이 관건이냐면 접종률이 50세 이상은 57%, 50세 미만은 34%로 덜 맞은 거예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바에 의하면 중증이 아니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요. 적어도 어떤 백신을 맞으면
덜 걸린다라는 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2차 다 맞지 않았습니까? 네. 3차 언제 맞습니까? 여든에서는? 3차 저는 이제 10월 달에 2차 맞았으니까 내년 한 2월쯤에 맞겠죠? 4개월 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3개월, 4개월이니까 맞을 겁니까? 3차? 뭐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1, 2차 맞았는데 뭐 3차 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마 우리 그 여돈 앵커 맞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대한민국 대표 쫄보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예, 겁이 많아요 지금. 예. 주의하셔야죠. 아프기 싫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 주의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3차까지 맞는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맞으면 거의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 아닌가 싶어서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어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랜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1.42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일단 금융주에 조금 희망적인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랜만에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70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해서 늘 얘기합니다만 일단은 유가가 좀 올라주면 일단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네. 좋아지고 있는데 70달러는 아직까지 못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금 더 힘을 쓰면 어떨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우리가 다음 그림 뭐예요? 이 다음 그림이 뭐냐면 이게 혹시 Airbnb 뭔지 모릅니까? 에어비앤비. BKNG.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같은 여행 관련주입니다. 네. 여행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야후에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네. 에어비앤비 8.46%, 부킹홀딩스 5.34%, MAR은 뭐냐면 메리어트 호텔 4.48%. 밑은 힐튼이겠네요. 힐튼입니다. 그다음에 LUV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2.91%, DA는 델타 항공이죠. 델타 항공.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LYV는 뭘까요? 모르겠네요. 이번에 BTS LA 공연을 지휘했던 라이브 라이브 네이션.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또 CCL이 카니발 크루즈입니다. 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관련주가 다 올라가는 지금 그런 모습 어제 보였다. 하루죠? 어제 하루의 모습이죠. 어제 하루 막 예. 8%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어비앤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 그만큼 오랫동안 좀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제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항공주, 네. 그다음에 크루즈, 그다음에 카지노 같이 네, 다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어제는 여행 관련 다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카요? 예, 카. 카. 이거 했었는데. 네, 카. 카가 심볼이 카인데요. 네, 이거 좀 에이비스 버젯. 그러니까 우리 그 렌트카 업체. 네, 맞아요. 예, 그 이거 업체를 이 얘기합니다.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예. 저희가 여행주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H는 하이아트 호텔을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텔 주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뭔가 조금 기지가 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행이 조금 좀 버거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맞아요. 어쨌거나 올라가긴 했지만 약간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 핀비지에서 보는 큰 맵을 좀 보도록 네, 할게요. 큰 내용 볼 건데요. 1번 애플이 어제 2%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겁니다. 애플 서비스분 매출이 좋아질 것 같다 하면서 혹시 애플 뮤직 듣습니까? 저는 TV? 애플 뮤직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다 보니까 큰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애플 뮤직에만 또 들을 수 있는 음원들이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저는 약간 좀 검소한 편이긴 하니까 제가 음악을 네. 좋아할 것 같이 생겼죠. 엄청 즐기시죠. 우리 또 장 네, 부사장님 취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애플 뮤직 엄청 애플 뮤직 좋아하시잖아요. 3년째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7.99달러 내고 있는데 대만족. 어떤 걸 주로 들으세요? 장르. 저는 이제 뉴에이지. 뉴에이지. 약간 이제 우리 그 잔잔한 네. 그 이루마 같은 분들 네네네.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또- 뉴에이지. 그래서 자, 우리 장 제가 그런 부사장님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하시기로는 뭐 미국 주식 제가 하게 생겼습니까? 또 나왔습니다. 네. 뉴에이지 제가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예, 그렇죠. 그래서 음악은 취향이 정말 뉴에이지다. 술은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술은 뭐 안 먹으니까요. 네, 안 물, 먹습니다. 네, 물, 스파클링 물 워터.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주가가 덜 빠져 기분 좋은 게 있습니까? 상승한 게 아니고 덜 빠졌다. 덜 빠졌다. 네. 엔비디아가 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00달러 지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FTC에서 이 아메리카 인수를 막아보자. 이게 불법이다. 규제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간신히 2%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원래 한 7, 8%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장 막판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AMD는 왜 빠졌습니까?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빠진 아니고 이제 건가요? 엔비디아 친구가 AMD입니다. 그 친구랑 같이 손잡고 빠진 거예요? 요즘에
같이 항상 움직입니다. 뭐 이럴 때는 좀 이럴 때는 떨어져야 되는데 친구를 약간 끊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3번 테슬라인데 테슬라 그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화재음이 있다는 것을 고객한테 고지 안 했다는 이유로 그쵸.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는 거.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빠진 건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네. 빠졌습니다. 4번이 화이저 모더나, 그 다음에 모더나. 노보백스 바이온테크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모더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 소송에서 네, 그렇습니다. 진 예. 부분도 있고 그동안 뭐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모더나 친구라서 또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백신을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까지만 해도 네. 충분히 감염 예방이 된다. 이미 생산한 것만 그러니까 해도 여기까지만 된다. 어차피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네. 그 파이저가 얼마 전까지 했던 그 백신의 원가가 네.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예요? 뭐 기사에 의한 겁니다. 제가 얘기 아니고 네. 기사에 의하면 뭐 1,000원대인데 원가가 네. 그 3만 원에 판 거예요. 3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폭리를 취한 거기 영업이익률이- 때문에 근데 원래 일단- 약이 되게 저렴하대요. 그렇죠. 이거를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하여간 맞는 비타민 C 뭐 이런 것도 예, 싸고. 근데 약간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더 새로운 약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그냥 기존 걸로 끝났네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나와주면서 네.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게 일단 노백스가 11%, 네. 바이오테크가 18%가 빠지면서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저기 좋을 지금 것 같습니다. 빨간색 아래로 체킹해 주신 게 모더나 13% 넘게 지금 빠진 거죠? 모더나가 네. 13.47%가 급락하는 그런 안 모습 보이세요? 아 이거 네. 보입니까 이게? 저기 보여요. 예, 눈이 이게 좀 보인다고요? 편이라- 네. 저 시력 1.2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안 봐서.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어제 시장 흐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올랐는데 이렇게 딱딱 그 이슈가 있는 종목 빠지고 네.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까지 그 기사가 이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시장을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코멘트 한마디 좀 더 해주세요. 네.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인수 불발 뭐 이런 얘기 있긴 하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어저께 말씀해 주셨듯이 옴니버스에 집중하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사실 인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성장 사업의 동력은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럼 인수 안 하면은 이 엔비디아의 신성장 동력이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그렇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신성장 동력은 사라지겠지만 네. 기존의 사업들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저는 어제의 그 하락을 대부분 다 그 암인수권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은 $300 지지를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지가 될 것 같다 했는데 지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암에 대한 인수 부분은 거의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오히려 옴니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더 가져가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펜 물어보시는데 네. 이펜 같은 기업들은 이 큰형님이 가고 그다음에 동생이 갑니다.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이 가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맵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옷장 안에 쟁여둔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괜스레 새 옷을 찾는 아이도 체면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어른도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애도 어른도 에두아르도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 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부사장님, 네. 이즈비 맛집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이게 양배추 이런 게 또 오장육부 내장을 좀 이렇게 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부사장님은 술을 안 드시는데 왜 피부톤 중에서 술톤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내 피부에 네. 술톤? 네. 그거는 30
30대 후반까지는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게 아직 남아 있는 아직까지 거예요? 배출이 안 돼갖고. 그 양배추 드셔야 배출에 좋잖아요. 또 그런 독소 그렇죠, 배출. 그렇죠. 네. 근데 사주시면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사나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즈비 맛집, 예. 예, 양배추즙 건강에 좋다라고 하니까 네, 확인해 네, 보시고요. 네. 광고 들어오니까 좋네요. 예,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또 시장이 또 반등을 해줘서 네, 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네. 아까 전에도 이제 방금 문 의원님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또 피부 얘기인가요? 아니요. 시장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게 네, 제발 네, 잘리세요. 네. 피부는 네. 늘 좋으시고 보통 5에서 한 10% 정도의 조정이 네. 예상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5% 조금 넘게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니까 이제 끝난 건가? 그 5%의 네, 그렇죠. 기준에 맞춘 건가? 아니 조금 더 네. 빠져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승과 하락이 앞으로도 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아마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해서 마감했지만 네. 안도하기는 좀 이르다고 봐요. 음. 오미크론에 대한 진단이 좀 완화되어 가는 게 증시 상승에 영향을 가장 줬던 것 같은데 사실 12월 한 달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FOMC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전까지는 사실 오미크론보다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급변화 변화 가능성에 시장은 더 주목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정이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좀 아직은 좀 멀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오미크론이 줄 수 있는 시장 영향력은 뭐 지난해 4번의 변이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범위를 좀 말씀드렸죠. 이제 지난해 4번의 범위 과정에서 하락 변동성이 마이너스 3.8%에서 9.6% 정도 됐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 11월 26일 미국 증시가 오미크론 출현에 따라서 하락했던 그 당일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5% 정도 하락했을 때를 제가 이제 4,469포인트 정도 그리고 10% 하락했을 때를 4,239포인트 정도 범위로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범위 내에서 만약 S&P 500 지수가 터치를 한다고 하면 좀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들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4,469포인트 그러니까 5% 조정 보였을 때 그 지수대 아래를 하회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예. 그럼 지금 그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급작스러운 이슈로 발발된 오미크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부분이 네. 계속해서 지금 두 가지가 큰 축이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오미크론은 아마 11월 26일 처음 출현했던 당시보다는 영향도 자체는 좀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 연구기관 분석에서 이제 연기 서열을 분석을 했는데 이게 감기 바이러스 코드와 그렇게 좀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뭐 변이의 어떤 전파력 자체는 높을 수는 있지만 중증화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좀 얻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 역시 델타 변이보다는 좀 오미크론 영향도가 낮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분이 이제 전에 미국 증시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은 앞으로 증시 영향도는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어차피 이번 주에 발표가 되잖아요. 오미크론 관련된 전파력과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정식적인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아마 시나리오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면 또 증시는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결론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사실 오미크론보다는 이제는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에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난주 3일 발표된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를 보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21만 건 부진하게 나왔는데 또 실업률은 의외로 또 내려갔단 말이에요. 4.2% 정도로. 근데 이 실업률이 4.2%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미국의 실업률이 3.5%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급하게 좀 매파적으로 옮긴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업률 수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드릴 때 비농업 부분보다 실업률보다는
사실은 시간당 평균 임금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좀 0.1%포인트 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4%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하면 향후 임금 상승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여전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테이퍼링이 좀 빨라지고 기준금리가 좀 일찍 시작될 수 있다는 쪽으로 계속 시장에서는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이 이제 시행된 이후에 매달 150억 달러씩 하게 되면 내년 6월에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12월은 150억 달러씩 할 것 같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 달러씩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이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리겠죠.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내년 이제 말이었는데 그게 조금 빨라져서 이제 7월까지 왔다가 이제 최근 분위기로는 거의 6월에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패드워치를 통한 기준금리 인상의 확률을 놓고 본다고 하도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좀 테이퍼링 가속화와 기준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연준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FOMC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아마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FOMC가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일 미국 시장 흐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 얘기 또 들으셨을 거예요. 연말에 또 산타넬리가 올 수가 있다. 오미크론으로 그렇죠. 인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는 거 여부보다는 올해는 성찬절 전후로 연말 산타넬리가 좀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보는 이유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에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결 가볍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좀 보유했다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 하반월 정도 되면 아마 지금 분위기랑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FOMC 이전에 좀 증시가 흔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좀 사고 싶으셨던 좋은 미국 주식 아니면 전 개별 주식 투자는 좀 어렵다 그러면 ETF를 통해서 미국의 대표 지수 투자하는 상품들을 좀 사 놓으시면 이번 달 하반 올 때 좀 웃으면서 성탄절을 따뜻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탄절 얼마 남았습니까? 성탄절이요? 지금이 7일이니까 얼마 안 24일에다 남았잖아요. 7 빼면 올해 성탄절 말씀하지 맞죠? 내년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진짜 보름 사이로 보름 시장의 말씀에, 뭔가 분위기가 네, 확 달라질 달라질 것 거라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 원래 과거에 보면 그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기대감에 테크가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뭐 약간 차치하고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왜 빠지는 겁니까? 우리가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네. 금리가 인상이 빨라 내년에 올라갈 건데 네. 그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최소한 1.67은 왜 웃으시죠? 아니 문 의원님이 떨어뜨린 게 아닌데 그렇죠. 아니 왜 떨어뜨리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왜 떨어지는지를 혹시 알고 있는지 여쭤보신 궁금하셨어요. 거예요. 아마래도 이제 금리의 흐름들은 지금 오미크론이 좀 진정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발빠르게 좀 반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26일 날 오미크론 출현하고 나서 그때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4%대로 크게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증시가 올라오는 속도보다는 채권 금리가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미국의 뭐 경기 흐름이나 오미크론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보면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어떤 상품들의 이 속도들을 보면 항상 채권시장이 좀 느렸어요. 좀 이제 뒷북을 치는 경우들이 네. 많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정책 보고서가 나오고 나게 되면 이제 다시금 이제 금리가 이 방향으로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나요? 이번 주에 상당히 이벤트가 네. 많은데요. 사실 이제 증시에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안 할지 여부하고 상관없는 이벤트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제 8일부터 시작이 되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아우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벤트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지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내년도 지금 전망치가 5%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의 중속
성장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이벤트죠. 그래서 중국 쪽 이벤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9일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또 정상회담을 110개국을 초청해서 열게 됩니다. 사실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면 뭐 러시아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뭐 정상회담인데 뭐 크게 증시에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좀 봐야 될 게 결국엔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일날 밤에 긴급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2억 6천만 달러에 되는 이제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못 한다는 걸 공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좀 불안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인민은행이 또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좀 상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도 민간 기업들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경기 회복을 저해한다고 하면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인민은행의 지준금을 좀 낮춰줬다는 거는 아마 이번 주 신흥국 전반적으로 좀 원폭으로 작용하는 여지가 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번 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다시 물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동월 대비 5.8에서 최대 6.7까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가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 테이퍼링 가속화, 기준금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 해석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상치대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시장이 다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사실 10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3일 처리 시한으로 있었던 이제 일시적 업무 중단과 관련된 미국의 임시 예산이 일부 통과됐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디폴트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합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달 이제 하반월 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시장에서는 우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굴곡이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전일 미국 시장 흐름이 좀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FOMC 이전까지는 일단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법한 얘기는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 시장이 다시금 좀 분위기가 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좀 상방으로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좋은 종목들 뭐 종목이 좀 어렵다면 ETF로 골라보라 이런 그렇죠.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연구위원님이 처음으로 ETF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드디어. 종목을 얘기한 적이 없으셨는데. 그죠? 사실 이 문 의원님께서 ETF 관련된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네. 계속 네. 삼고초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드디어 가지고 오셨네요. 네. 사실은 제가 내년도 시장을 상대적인 안정성을 좀 컨셉으로 잡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년도 시장이 올해보다는 투자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12월 증시가 특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어떤 상품들에 대한 스위칭을 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처럼 좀 주가가 좀 떨어진 시점에서 만약에 어떤 상품들을 좀 매수해 놓으면 사실 내년도 좀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이제 고배당 ETF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저는 내년도 섹터든 스타일이든 고배당과 관련된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 미국 증시 내에서 섹터를 말씀드릴 때도 2010년에서 2019년 배당이 높았던 섹터를 보면 에너지와 산업재가 해당이 됐고요. 내년도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익 모멘텀이 큰 섹터가 에너지와 산업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섹터를 접근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섹터보다는 나는 고배당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ETF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는 티커 VIG 그러니까 이제 뱅가드 고배당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한 기업들 그리고 상위 25% 이내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위주로
그동안 이제 스위칭을 해오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벤트에 대한 굴곡 없이 꾸준하게 성과가 좋았던 대표적인 ETF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ETF 미국 주식을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분석했던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인데 그때부터 연도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뭐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상품들이 좋다고 쫓아가서 수익을 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연간으로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꾸준하게 수익이 내는 대표적인 상품이 이 배당과 관련된 ETF였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티커 VIG, 뱅가드 고배당 ETF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전제 조건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매달 사셨으면 좋겠어요. 매달요? 꾸준하게. 네. 월급 받으면 일부 네. 계속 모아가는 5년 이상. 5년 5년 이상 네. 꾸준히 2호 종목만 네. 꾸준히 사도 네. 수익과 함께 네. 기대할 수 있는 만한 네. 그런 게 있다. 네. 오. 그리고 제가 네. 시간이 되진 네, 안 될지 됩니다.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증시를 분석할 때 경기 순환과 주식 시장 전개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네. 사실 올해 내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좋을 거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거 4차례 글로벌 위기를 반영해서 분석을 해보면 네. 올해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봤을 때 3월 달에 경기 호황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6개월 동안은 미국이 경기 호황 국면에 놓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내년은 이제 좀 주춤할 수 있지만 2023년은 미국 경기가 거의 호황 국면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사실 12월 달에 이런 고배당 ETF 같은 거를 사서 매달 꾸준히 적립을 해 놓으면 네. 2023년과 2024년도 되면 배당 차익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들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3프로TV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냥 지금 당장의 어떤 시장에 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미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좀 고배당 ETF 같은 것들을 꾸준히 적립을 해 놓으신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뒤에 상당히 웃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탑10 홀딩스 예. 그러니까 뭐가 탑10 있습니까? 종목들 보니까 뭐 다 대단한 종목들이에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존슨앤존슨, 월마트,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홈디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종목의 비중이나 종류들이 살짝 바뀌긴 하지만 이런 굵직한 뭐 10개 종목들은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VIG 같은 좀 굵직한 네. 종목들에서 안정적으로 좀 맘 편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또 알맞은 그런 네. ETF를 소개해 주셨네요.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도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VIG 고배당 ETF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거 한 번에 몰빵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조금씩 5년 정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자,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2022년 내년도 투자 전략 그리고 업종별 시장에 대해서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해 줬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이나 또는 3프로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양현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변동성이라는 글자가 점점 우리에게 멀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아주 멀어졌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죠. 네. 다만 그래도 약간 징후는 조금씩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 좋아지는 말씀드릴 수 징후?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로 보면 600 몇십 포인트 올라갔을 텐데요. 네. 여하튼 주가가 흐름 보시면 그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었죠. 블랙 프라이데이 반짝만 있는 날 다우 기준으로 905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 날 237 오르고 또 이건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인데요. 600포인트 떨어지고 400포인트 떨어지고 600포인트 오르고 금요일 날 60포인트 떨어지고 물론 나스닥 더 떨어졌어요. 오늘은 이제 기준을 보면 620포인트 정도 종가 나왔습니다. 이건 종가 화면은 아닌데요. 그만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림으로 보면 이거 아닙니까? 야, 이거 전날 팔았다가 저 최저점에 사고 또 비쌀 때 팔고 살고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주식은 타이밍이야. 트레이딩만 하면 이게 지금 주가는 엄청 올랐을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나올 텐데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여부를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그냥 다행인 것은 왼쪽은 이제 유가거든요. 유가가 오늘 한 69달러, 70달러 수준에 바짝 다가섰거든요. 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죠. 물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휘발유 넣고 기름 넣고 이러신 분 그리고 가스 넣으시는 우리 부사장님 경우 기름 넣으시잖아요. 네. 휘발유 넣으시면 답답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이게 솔직히 지금은 좀 올라가야지 주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요. 여하튼 그렇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된 심리를 가져왔죠. 그래서 오늘 이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보고 있고요. 금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그나마 어제 1.35 수준에서 1.42, 1.44 수준 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징후는 있고 우리 파우치 박사께서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물론 초기 결과이기 때문에 초기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하기는 지금 급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를 보면 물론 다른 쪽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게 좀 뭔가 감기 바이러스랑 엮여갖고 지금 전파력은 빠르지만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은 예전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희망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전체 의견은 절대 아니고 공식 의견은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대한 시각이 분명히 시장에 분명히 도움을 줬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지난주에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번 저도 소개했지만 진 크레머 같은 경우가 팬데믹 오미크론 이후에 주시장에 대비해서 먼저 사야 될 거 이런 거 몇 가지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마스터카드 같은 게 들어가고 디즈니 같은 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미크론 이후에를 대비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침해가 오늘 좀 들어갔죠. 그런 것들. 다만 이런 것들을 본격적인 반등이라 보기는 아직 모르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WHO에서 나와야 되는데 WHO에서 결과 나올 때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지금 모든 백신 약이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푹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은. 그래서 뭐 10%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라는 것이 지금 정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앞서 이제 저는 문영건님이 네. 너무 좋아졌어요. 오늘요. 제가 문영건님 통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VIG라는 ETF가 또 인정받았다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5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추세가 뭐냐면 그런 VIG 이런 것들이 앞서 그 연구원님이 고배당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약간 좀 말씀드린 거고 고배당은 절대 아닙니다. 그 주식이 배당 수익률은 1점 몇 %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배당을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배당을 꾸준히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률도 기대되는 거로 최적화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중간 얘기고 큰 틀에서 보면 내년 시장에 대한 시각이 저는 절대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추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항상 낮춰야지
주가 좀 올라갈 때 더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높이를 제가 맞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로 보셔야 되겠고 시장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진짜 시장은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앞선 연구님도 그런 얘기 하셨겠지만 오늘 존 보글이라고 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자 그렇죠. 뱅가드를 만드신 분이고요. 사실 이분도 부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어저께 300m 얘기했지만 300m로 봤을 때 현장에 이분이 또 오셨어요. 이분이 80몇 살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벅시스의 신임 이사가 돼갖고 나오셔 현장에 오셔갖고 저 아주 감동받았죠. 물론 300m에 얼굴도 못 봤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분의 마지막 유작이 한 3년 전에 돌아왔을 텐데 스테이 더 코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 위아래 등락 업다운을 주가 스윙이 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 보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 더 코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논리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때 시장이 강하면 FOMO가 많이 들어오셨죠. FOMO, Fear of Missing Out이지만 그때 부사장님 또 말씀하신 게 뭐죠? 새로 나온 말이 Fear of not getting out. Fear of not getting out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렇죠. 또 새로 나온 말이 뭐냐면 Fear of staying in입니다.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신조어가 미국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fear of staying in입니다. stay in, S-I-F-O-S-I란 말이 또 신조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계속 있어갖고 너희들 엑스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미국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를 좀 이해하시고 저축 삼아서 아까 연구님도 매달 월급 받았다는 사실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계신 분은 특히 미국, 캐나다 계시면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대부분 받으시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식은 꾸준히 하시면 되겠고 이 책은 번역책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엄청 쉽순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나오자마자 한 3분의 1까지 일단 안 봤는데 엄청 쉽순해 있죠. 그래서 이 책 미국에 계시거나 한국에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본 나온지 모르지만 원작을 쉽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 한번 보시면 시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 마음의 위안이 될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왜 미싱 아웃하면 안 되는지 빠져나오면 진짜 안 되는 거가 보이는 거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과감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이겁니다. 매 10년 동안에 베스트 10년 동안 가장 좋았다 열흘을 뺐을 경우 어떻게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가장 열었다. 쉽게 얘기해서 2020년대요. 지금 3년 됐잖아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46%가 옳게 올랐거든요. 근데 가장 좋았던 17일 가장 좋았던 게 며칠이겠어요? 정확히 짚어드리면 작년 3월 24일이겠죠. 3월 23일이 바닥이었잖아요. 그다음에 훅 올랐죠. 그런 날을 포함해서 열흘만 안 갖고 있더라도 지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17%라는 얘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이거죠. 가장 나빴던 그 111일 없었다면 더 올랐겠지만 이건 신의 영역이고 웬만하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가장 편안한 것은 46%다는 얘기죠. 근데 1930년 이후에 21,833%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뭐 계산이 나오는가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매 10년마다 가장 좋았던 열흘을 뺐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겁나서 뭘 팔았어요? 가장 좋았던 열흘씩을 10년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하루씩만 빼더라도 수익률은 5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변동성은 있죠. 겁은 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 겁이 안 난 적이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주식시장은 그냥 맘 놓고 올라간 적은 없어요. 항상 나쁜 요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종목, 펀드, ETF가 다 불안하거든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긴 흐름으로 정말 안마의자 같은 데 앉으셔서 편안하게 좀 보시는 것이 지나고 나니까 상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에 대한 도전을 이기는 분들은 여기 나오죠. 21,000%가 아니라 4,600%가 올랐고요. 46%가 아니라 170%를 벌었겠죠. 야, 최고 떨어지는 날 내가 없었어. 그 전날 팔았으면 177%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혼자 조용히 산에 가서 혼자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신이죠, 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12월 달도 지금 불안한 감이 또 엄습하고 있잖아요. 그럼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왼쪽은 1950년 이후에 그냥
연간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꾸준히 올랐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재미없는 거죠. 떨어져 있잖아요. 뭐 통계일 뿐이지만 여전히 뭐 찬스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요거는 딱 요겁니다. 지금요. 12월 한 달 그린 건데 딱 12월 6일이잖아요. 오늘요. 딱 요 날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더 약간 멈칫됐다 올라갔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좀 재미없었단 말이죠. 지금요. 얼초 대비 더 덜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기대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통계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월가에서는 그럼 산타랠리는 어떻게 좀 있다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까 우리 문 위원님은 네. 정확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산타가 있다. 온다. 비록 이번에는 휴일이 없습니다만 네. 이번 산타 주말이잖아요. 없죠. 네, 없어요. 대체율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 없지만 네. 시장은 올라가는 거라 좀 네. 어떻게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잘 아는 처지. 월가의 분위기가 어떤지 날카로운 좀- 질문 예, 전문이십니다. 예. 제가 진짜 말씀드릴까요? 오늘 요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네. 탐리 있지 않았습니까? 네. 탐리가 또 인터뷰를 했죠. 아, 탐리가요? 예, 지금 시장은 작년부터 시장을 가장 정확히 맞춘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2명이 있고 많은 분들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을 싫어하지만 마이크 윌슨도 올해 잘 맞췄어요. 작년에. 작년에 3월 23일 날 다 암울한 시기에 마이크 윌슨은 사라 그랬던 사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 얘기했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실 뿐이죠. 왜냐하면 마이크 윌슨의 모건 스탠리 하면 유유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잘 맞췄고요. 그나마 작년 올해 제일 잘 맞춘 마디마디 잘 맞춘 사람이 2명 있어요. 펀드스트레에서 탐리가 있습니다. JP 모건 출신이 있고 펀드스트레 간사 창업한 분이나 마찬가지고 그 후임자가 마르코 콜라노백입니다. 그 JP 모건인데요. 그 2명이 제일 잘 맞췄습니다. 특히 탐리 같은 경우는 한국계라서 더 뭐 인정받을 수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탐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만난 적도 없어요. 저희 방송에서 이메일 주고받을 때 제가 받기만 했지 지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탐리는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봅니다. 기술적인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분석 자체가 하고 너무 기술적인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것도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탐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주시장 좀 재미없는데 자기가 봤을 때 기본적인 목표 4,800이거든요. 연말은 그냥 간다는 겁니다. 지금요. 4,900도 가고 5,000포인트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떨어진 거는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진 것이 있겠고 또 하나가 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다음 주에 연준이 하잖아요. 맞죠? 연준이 14일, 15일인가요? 14, 15. 예. 이제 마지막인데 테이퍼링 속도가 기존에 월 150억 달러씩 줄인다 그랬는데 지금 2배씩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상당히 내년에 그 테이퍼링이 다 끝는 그 입장이 끝나고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부 UBS는 3번 정도 금리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것들이 이미 다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주가에. 그런 얘기가 이미 다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들 그런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오미크론 얘기하면 네가 무슨 전문가냐 그러잖아요. 이분이 그런 사람 비판하니까 자기가 과학자가 아니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과학자가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미크론이 생각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는 산타랠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얘기는. 감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제 의견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everything value입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전혀 다른 목소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예를 들어 UBS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목표 지수가 4,850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내년에 상반기에는 5,000포인트 확 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전망이 엇갈려요. 엇갈리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늘 엇갈렸어요. 시장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장은 내년도의 전망이 웬만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뭐 지금 3,000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리서치 센터장 하더라도 뭐 3,400 정도 제시하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다 비슷할 겁니다. 얼추 비슷할 거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고는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골드만삭스가 5,100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모건 스탠리가 4,300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열의 800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격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본인이 자 이거 스탠스를 가냐, 어느 쪽이 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거기에 따라서 그 하시면 되겠고요. 자꾸 흔들거리잖아요. 저희가 한쪽을 강요할 수 없죠. 저희도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방송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리비안 얘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비안. 네, 리비안은 다시 말씀드리면 리비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중립입니다. 중립 의견이 없어요. 저는 제 눈으로 안 본 거는 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리비안은 제가 말씀드리면 월가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걸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요. JP모건에서 중립을 얘기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 얘기하면서 10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조금 높지 않죠? 골드만삭스는 흥미롭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매우 긍정적이지만 중립 의견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에서 신규 참여자가 들어가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94달러 제시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흥분할 만한 투자 포인트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립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익성 내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은 170달러 얘기하고 있고요. EV 업계, 전기 자동차 업계 훌륭한 성장 전략을 모두 갖고 있다. 얘기하면서 경쟁력을 기대한다면서 170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걸 쫓아갈지는 모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리비안 같나 마찬가지죠. 리비안 좋죠. 뒷배가 분명한데 항상 제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테슬라가 10년 동안에 마지막 1년 반이 올라갔고 마지막 1년 만에 급등했던 것은 이익이 연속해서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비안을 사면서 지금 10배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다 정도지 갑자기 10배 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접근은 아닐 것 같고요. 여하튼 궁금하신 분 많아서 이거 아마 단독인데요. 여러분 이거 캡처 떠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나온 모든 곳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170달러, RBC가 165달러, 베어드가 150, 파이퍼 샌더가 140, 모건 스탠리가 147, 미주어가 145. 모건 스탠리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주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테슬라에 대해서 반성문 쓰고 지금 최고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이 친구들은 또 전기차 업계의 최고를 뭐라 하냐 페라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 하여튼 RAC라는 레이스라는 것도 있는데 여튼 147달러 제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중립 의견도 꽤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가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오늘 준비한 내용 3분의 1도 못 하셨는데요?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제가 좋아하죠.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집 살만 있고 있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올해 주택 시장, 주택 관련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주택가에 폭등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거 있어. 그럼 생각만 해보시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주택 업계가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보고 나서 저는 이제 감이 안 오면 한번 찾아보는데 이건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딱 이겁니다. 미국에서 단독 주택 있죠. 단독 주택 시장 점유, 그러니까 신규 착공 건수 중에 단독 주택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30%씩 올해도 30%가 신규 착공의 30%가 단독 주택이랐던 거예요. 이게 뭐 팬데믹 영향으로 그렇죠. 사실 많이들 외곽으로 나가서 살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콘도를 짓고 그러니까 아파트입니다. 한국말로 콘도 짓고 약간 넘어와서 이런 사람이 많이 짓던 것이 타운하우스를 많이 짓었는데 지금은 리츠도 단독 주택 단지를 전체적으로 리츠하는 그런 게 아주 유행이거든요. 단독 주택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0% 30%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 걸 보시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요. 단독 주택이 연평균 75만 건밖에 안 됐는데 향후 10년 동안 200만 건은 착공해야지 수요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곽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시애틀에 한 60마일이면 우리가 100km 정도 떨어지는데 신규 신흥 도시가 있다는데 중소업체인데 제가 이름은 중소업체라 일부 상장사인데 이게 지금 작년 올해 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말로 보면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분양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진 도시 있죠. 우리나라 보면 60km면 저희 집에서는 딱 오산 거리에 저는 그 거리 알거든요. 60km가 저희 집에서 오산 거리인데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시애틀에서 50km 떨어지고 도시에서 그 정도가 지금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도에 따르면 디얼 홀튼, 레나, 톨 브라더스, 풀트그룹 이런 것들이
자기는 탑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들이 2022년 실적 구중 PR이 7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는데 7배란 건 뭐냐면 지금 S&P 500이 21배, 21.3배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건 7배밖에 안 된다는 이거 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혹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종목을. 네. 그래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딱 이거죠. X 네, 섹터에서 홈 빌더스 ETF가 XHB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섹터인데 사실 하도 그러니까 저도 한번 봐보려고 연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뭐 가격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지만 그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네. 우회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미국 주택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근데 걸 보면 리츠 이런 게 많이 있죠. 리츠가 있는데 리츠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물건 분석이 들어가야 되긴 쉽진 네.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대표 ETF죠.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다 말씀드리겠고 엊그저께 한번 대신 그 하나 대투증권에서 지난주 리츠 리츠 있잖아요. 하셨죠. 계속 예. 얘기해 주신다니까 그 리츠 연구할 때 네. 그분한테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준비한 걸 하나라도 못 됐기 때문에 오늘은 부사장님한테 외전하시는 말씀드렸고 거예요? 외전을 하겠는데 외전은 네. 저희가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요, 솔직히. 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편하실 구독하고 때. 알림 설정 해두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주미 외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연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여의도에 위치한 삼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아, 네. 벌써 끝났군요. 예, 인사드리고 가야 할 예, 시간이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 엄청 늘어나니까 개인위생 신경 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